네, 최근 2022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수시는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2022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올해는 지난해 대비 변경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수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좀 달라지는 점들 하나하나 볼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예. 우선 2019년도 그 대입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이제 서울 소재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좀 더 이제 증가하는 방식이고 또 정시 전형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는 이제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집 단위, 학과별로 좀 보면은 그 약대 학부 모집 전환이 이번에 됐죠. 그러면서 1,800명 정도 가까운 약학과 인원이 증가한 것을 좀 우리 학생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 수시와 정시에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희대학교나 연세대학 등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수능 최장력 기준 이걸 이제 적용하게 됐거든요. 따라서 이 수능 최장력 기준 적용하는 전형들이 이 교과 전형과 함께 좀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수능 최장력 기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은 새로운 전형의 확대가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학과를 신설한 대학들도 좀 많이 생겼다고요? 예, 학과는 이제 막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학과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인원이 늘려서 아마 상위권 학생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관심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영향력도 좀 있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최근에 그 대학별로 이제 구조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 이런 이제 미래와 관련된 이런 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인문과학과나 자연계 학과들의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로 이제 재편됐다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향성은 이제 문이과 융합교육이라든가 이제 첨단 교육 중심으로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학과 그리고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또 디자인 계열과 관련된 학과들이 대폭 융합학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 바로 자기소개서인데요. 이것에도 변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질문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그동안에 학생의 학습 활동, 그다음에 교내 활동 그리고 이제 인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을 두 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과 일반제 그 학생 교내 활동을 합쳐가지고 학습 또는 교내 활동 중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 하나를 꼽아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성 부분은 이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소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뭐 준비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학교생활 기록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 삼아서 뭐 학생이 드러내고 싶은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 잠재력, 학업 역량 이런 부분들 중에 평가받을 만한 부분들을 좀 추려보시고 이를 토대로 기승전결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수시 전형에도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생겨나는 학교들이 많은데 예. 또한 통합형 수능도 치러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국어와 수학에서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제 분리되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3월과 4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감을 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뭐 여러 해석과 다양한 정보들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럴수록 그 우리 학생들은 좀 기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택 과목은 25%가 반영되고 공통 과목은 이제 75%가 반영되고 있죠. 따라서 75%가 반영되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령 인구 전체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또 감소된 것도 하나 또 꼽을 만한 부분인데요. 학생 수가 감소된 만큼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도 그만큼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도 그만큼 어려워진 만큼 자신이 잘하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 통과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간단하게 짚어보긴 했지만 예. 올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상당한데요. 네. 수험생들 좀 꼼꼼하게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